군기반장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네요. 예. 이거는 이상희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3차례 업무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만약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공기반장 역할을 톡톡히 해야 네. 되겠죠. 대통령을 직무해야 되고 대통령의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되고 네. 대통령을 대시해서 국정에 대한 컨트롤 역할도 해야 되는 게 비서실장의 업무입니다. 1960년대부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정부 조직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법상으로 이된 권한이라도 위임 자체가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특히 대통령이 순방하고 대통령이 외국으로 순방하는 그리 당시에는 비서실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 초기거든요. 네. 정부 초기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서실장의 행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는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겨우 뭐 잠을 못 잔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잠을 못 자고 대통령이 또 시차가 거꾸로거든요. 독일하고 그렇죠. 한국 거꾸로기 때문에 새벽에 어떤 때고 전화할 줄 모르니까 잠을 거의 못 잔다고 봐야 됩니다. 24시간 그냥 또 눈으로 거의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자칫 이런 북한의 문제라든가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회 관계, 추경에 대한 관계 이런 예민한 문제도 있는 이상은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뭐 얼마든지 상당히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서 그렇죠.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럴 때 같은 경우 또 청와대 직원들이 뭐 점심 약속을 해서 오랫동안 또 안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네. 것도 사태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좀 징크스가 있어요. 대통령이 외국 나가실 때 꼭 국내에서 뭔가 일이 터지는 좀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하게 지금 뭐 침대를 지금 자기 방에 갖다 놓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을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얼마 전에 이제 사진을 찍혔는데 뒤에 이 부항 자국이 이제 그렇죠. 목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온데 깜짝 많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네. 지금 뭐 거의 이제 이 피가 안 통하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텐데 아마 그 중에서는 인사청문회 지금 장관들 통과 안 되는 것도 네, 있겠죠. 바로 저 바로 사진이죠. 저 사진인데요. 아마 제가 볼 때 제일 빨간 게 저게 아마 추미애 대표 때문에 뜬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 왜냐하면 추 네. 대표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부터 네. 좀 김민석 특보 문제 때문에 사실 전화 통화도 잘 안 하고 지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가 수시로 전화하고 사실 문제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통로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당과 청와대 간의 지금 소통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마 임종석 실장이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뭔가 좀 좋은 소식을 사실 대통령한테 줘야지만이 외국엔 대통령에 좀 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는 더 지금 심한 이야기를 가면 대통령에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임종석 실장도 그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부항을 뜬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할 때 그때 하도 막 이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이빨을 그때 10개 이상 임플란트를 했지 않습니까? 치아를요? 예, 네. 치아를.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이제 발음이 약간 어눌한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청와대 전체 또 국정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 책임이 더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공개된 사진은 그 직장 상사 떠난 부하 직원의 모습이다 해서 활짝 웃는 모습 막 나오고 했는데 네. 사실은 뭐 그때 표정이야 그렇다 해도 실제적으로 돌아오면 훨씬 더 책임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부항도 뜨고 뭐 임플란트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부항 자국만 지금 나타났으니까 저거밖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와대 의무실에 가면은요. 네. 그 대통령 순방기에 거의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링겔을 많이 맞습니다. 링겔을요? 예. 네. 수액 주사를 많이 맞고 그만큼 피곤합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청와대 가면은 굉장히 뭔가 화려할 것 같고 네. 아주 뭐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이 있으나 없으나 또 특히 없을 때는 더욱더 경무에 시달린다 봐야 돼요. 없으면 더 좋으실 줄 알았어요. 지금 아마 책임이 화면에는 더 커지기 네. 때문에. 예, 지금 화면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그 얼굴이 자꾸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부항을 뜰 정도로 온몸은 피곤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앞이나 아니면 사람을 대면할 때 보면 항상 웃고 있거든요. 원래 임종석 실장의 성격이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잘 아는 사람들 얘기를 몇 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격 네. 자체가 원래 사람들 만나서 잘 웃고 그런 좀 낙천적인 성격이 있는 데다가 아마
전날은 또 이 배웅하면서 조금 더 환하게 웃었기 때문에 더더욱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뭐 네.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임시집장이 원래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자꾸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겹치다 보니까 지금 ICBM뿐만 아니라 지금 인사청문회 장관들,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 문제, 또 국회 관계 뭐 이런 게 지금 네. 전부 다 프레스가 가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그 윤현창 수석하고 저 장하성 실장은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이제 네. 그거 이제 임종 실장이 요청을 했거든요. 도저히 국내 상황이 이제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 그래서 두 사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 초기거든요. 네. 정부 초기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서실장의 행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는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겨우 뭐 잠을 못 잔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잠을 못 자고 대통령이 또 시차가 거꾸로거든요. 독일하고 그렇죠. 한국과 거꾸로기 때문에 새벽에 어떤 때고 전화할 줄 모르니까 잠을 거의 못 잔다고 봐야 됩니다. 24시간 그냥 뜬 눈으로 거의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자칫 이런 북한의 문제라든가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회 관계, 추경에 대한 관계 이런 예민한 문제도 있는 이상은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뭐 얼마든지 상당히 그 자칫하면 저게 아마 추미애 대표 때문에 뜬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 왜냐하면 추 네. 대표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부터 좀 김민석 특보 문제 때문에 사실 전화 통화도 잘 안 하고 지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가 수시로 전화하고 사실 문제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통로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당과 청와대 간의 지금 소통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마 임종석 실장이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뭔가 좀 좋은 소식을 사실 대통령한테 줘야지만이 외국엔 대통령에 좀 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더 지금 심한 이야기를 가면 대통령에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임종석 실장도 그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부항을 뜬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할 때 그때 하도 막 이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이빨을 그때 10개 이상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서 그렇죠.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럴 때 같은 경우 또 청와대 직원들이 뭐 점심 약속을 해서 오랫동안 또 안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네. 것도 사태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항상 좀 징크스가 있어요. 대통령이 외국 나가실 때 꼭 국내에서 뭔가 일이 터지는 좀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하게 지금 뭐 침대를 지금 자기 방에 갖다 놓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을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얼마 전에 이제 사진을 찍혔는데 뒤에 이 부항 자국이 이제 그렇죠. 목하고 이제 네, 온데 깜짝 많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네. 지금 뭐 거의 이제 이 피가 안 통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텐데 아마 그 중에서는 인사청문회 지금 장관들 통과 안 되는 것도 네, 있겠죠. 바로 저 바로 사진이죠. 저 사진이- 아마 제가 볼 때 제일 빨간 게 임플란트를 했지 않습니까? 치아를요. 예, 네. 치아를.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이제 발음이 약간 어눌한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청와대 전체 또 국정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 책임이 더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공개된 사진은 그 직장 상사 떠난 부하 직원의 모습이다 해서 활짝 웃는 모습 막 나오고 했는데 네. 사실은 뭐 그때 표정이야 그렇다 해도 실제적으로 돌아오면 훨씬 더 책임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부항도 뜨고 뭐 임플란트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부항 자국만 지금 나타났으니까 저밖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와대 의무실에 가면은요. 네. 그 대통령 순방기에 거의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링겔을 많이 맞습니다. 링겔을요. 예, 예. 네. 수액 주사를 많이 맞고 그만큼 피곤합니다. 바깥에서 보기 시에는 군기반장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네요. 예. 이거는 이상희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3차례 업무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만약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공기반장 역할을 톡톡히 해야 네. 되겠죠. 대통령을 직무해야 되고 대통령의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되고 네. 대통령을 대시해서 국정에 대한 컨트롤 역할도 해야 되는 게 비서실장의 의무입니다. 1960년대부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정부 조직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법상으로 이입된 권한이라도 위임 자체가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특히 대통령이 순방하고 대통령이 외국으로 순방하는 그리 당시에는 비서실장의 역할이 그만큼